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수입을 좀 할 건데, 어, 프로파일 타입은 익스플리시트로 할 거고요. 오늘은 투 가이드 커버, 서버 타입은 투 가이드 커버를 이용해서 수입면을 생성해서 모델링 할 수 있는 예제로 하겠습니다. 어제는 with reference piece 가지고 한 거고. 자, 프로파일 타입을 잘 정하셔야 되는데, 어제도 이야기했다시피 explicit 타입은 내가 직접 프로파일을 작도를 했으면 무조건 explicit 타입으로 가야 되고, 라인, 서클, 코닉은 내가 프로파일을 작업하지 않았을 때 선택하는 타입이에요. 자, 오늘은 explicit with to guide cover를 이용해서 수입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는 58페이지에 있는 예제를 좀 해볼까 하고요. 먼저 새 창 하나 열겠습니다. 파트. 자, 얘는 그냥 캠 할게요. 캠. 뭐 이름은 제품 이름 모르겠습니다. 그냥 캠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GSD 공간으로 가는데, 현재 GSD 공간에 있는 사람은 그냥 놔두시고요. 저처럼 파트 디자인에 있는 사람은 GSD로 이동해 주시고, 그리고 네임드 뷰 열어놓고, 자, 그리고 인설트 지오메트리컬 세트에서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오케이. 자, 한번 볼까요? 자, 먼저 형상을 좀 보고, 물체의 내부 형상은 뭐 어떤 재질로 꽉꽉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뭐 단면이 없으니까 꽉꽉 채워진 상태고요. 그럼 어차피 서피스 모델링은 바깥쪽 형상 위주로 모델링 하죠. 그리고 나서 뭐 두께를 줘서 또는 꽉꽉 채워 넣어서 솔리드로 변경을 하게 되는데, 얘는 이미 꽉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무가 바깥쪽 형상만 작업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얘는 제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작업할 겁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작업할 건데, 요 선을 궤적으로 아래쪽 부분, 그리고 여기 윗면에 요면 그냥 둘, 그리고 요 중간에 있는 면 있죠. 중간에 있는 면 해가지고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작업할 겁니다. 왜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작업하냐면, 각각이 면의 속성이 달라요. 면의 속성이 다릅니다. 자, 지금 제가 면의 속성이 다르다고 하는 거는 솔리드 모델링의 두께 주기, 패드, 회전체 모델링, 샤프트, 그리고 휘어진 형상 모델링, 리버, 하고 멀티 섹션이 있긴 한데, 아직 멀티 섹션은 여러분들 안 배웠기 때문에 형상의 속성이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그러면 한번 나누어 보면,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래쪽 부분은 패드 형상이에요. 즉 두께 주기 모델링, 즉 익스트루드 가지고 만드셔야 됩니다. 익스트루드 서피스 가지고. 그리고 요 제일 윗면,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 제일 윗면은 수입 속성이에요. 휘어진 형상 모델링 수입 속성입니다. 그리고 중간도 제가 수입 가지고 만들 거예요. 수입 가지고. 일단 회전체 속성은 없고요.
제일 바닥면은 익스트루드 속성, 그리고 두 개는 위에 있는 두 개는 수입 속성인데, 이 수입 속성도 21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기 제일 위에 있는 거는 어제 배웠던 수입 1번 속성이고, 중간에 있는 면 수입은 오늘 배울 거 두 번째 수입 2번 속성이에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해서 바깥쪽 형상만 오늘은 모델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서피스 모델링은 바깥쪽 형상을 모델링 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오늘은 사용할 기능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기능이 많으니까 기능 설명할 때 원리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하셔야 합니다. 자, 먼저 정면 쪽 평면 좌측면에가 뷰가 3개가 나와 있고요. 정면 쪽 형상의 원점은 제가 여기를 스케치 원점이 되게끔 작업할 거고, 탑 쪽은 원점이 여기를 원점으로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레프트 방향의 원점은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두 곳이 정해지면 레프트 방향은 원점이 여기가 될 겁니다. 자, 이 뷰마다 원점, 스케치 공간에 들어갔을 때 또는 방향의 원점을 정해 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여기 익스트루드 속성부터 한번 보는데, 탑 쪽 방향에서는 요 궤적 맞습니까? 요 녀석 맞나? 요 바깥쪽 궤적 아이가, 그죠? 요 궤적이죠. 항상 물체를 이해할 때는 두 방향 이상의 형상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면 쪽에는 그러면 어떤 모양으로 보이냐면, 정면 쪽에는 첫 번째 만들 녀석의 형상이 얘 아이가. 그리고 라이트 쪽에서 보니까 뭐 요런 모양으로 보이네. 뒷부분은 잘 안 보이고.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요 세 가지 모양을 비교해 봤을 때 얘는 제가 익스트루드 속성이라고 했죠. 자, 원기둥을 패드로 만들고 했다. 그러면 원기둥은 위에서 보면 동그라미, 정면에서 보면 직사각형 아닙니까? 원 사각형은 무조건 기둥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죠. 원 기둥. 그러면 원을 그려서 사각형 두께 주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기 보세요. 이런 모양의 여기 사각형 궤적 보이지? 여기 사각형 아이가. 이 모양의 기둥이라고. 그럼 익스트루드로 만들면 되죠. 프로파일은 얘가 되겠습니다. 자, 작업하러 갑니다. 다 같이 탑 방향으로 가서 플랜 잡고 스케치하러 갑니다. VH 맞고요. 오케이. 제가 일단 요런 직사각형 하나를 그릴 겁니다. 요런 직사각형 하나를 제가 그리겠습니다. 위아래는 대칭 구조니까 좌우도 대칭 구조다, 그죠? 네, 그래서 요런 거는 그러면 센터 더 렉탱거가 낫겠네요. 센터 더 렉탱거. 0콤 마형에 찍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직사각형 하나 그립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좀 주면 60 폭은 90 60 90. 자, 여기까지는 된다, 그죠? 자, 그 다음 작업이 여기 자세히 보니까
요런 곡선 궤적이 보입니다. 요 곡선 궤적이 반지름 60이고 반지름 60의 중심점은 정확한 지점은 어딘지 모르지만 H 선상에 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직사각형의 요 라인과 반지름 60은 여기에서 접해 있습니다. 자, 작도 하나 할게요. 자, 아크 작업을 좀 할 겁니다. 아크 작업을 할 건데 원의 서브 툴바를 빼내시고 제일 뒤쪽에 있는 아크는 원의 중심점을 정확한 곳을 알고 있거나 비슷한 곳을 알고 있을 때는 얘가 제일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얘를 선택해서 중심점 위치를 비슷한 곳을 알고 있습니다. H선상 뭐 대충 여기 있겠네. 클릭. 아크의 중심점 지정했고요. 마우스를 요 수평으로 안 나르고 경사지게끔 이동할 때 여기 탄젠트 딱 될 때, 여기 탄젠트 딱 될 때 여기 찍고 드래그해서 반대편에 찍고 요 탄젠트 구속 들어갔습니까? 그리고 반지름 값을 입력해 주면 초록색이 될 겁니다. 반지름은 60이에요. 되죠? 자, 그 다음에 반대쪽에 보니까 반지름 150에서 여기도 아크 작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아크 작업이 있는데 조금 뒤쪽으로 빼야 되네. 아크 작업이 있는데 여기도 반지름 150이 요 탄젠트 하면서 그려지고요. 여기 반지름 150의 중심점이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H 축선상에 있는 거는 확실하네. 마찬가지로 방금 사용했던 아크 선택에서 일단 얘는 바깥쪽에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H선상 임의의 지점에 클릭하고요. 그리고 작업 방법은 똑같아요. 요 드래그 할 때 탄젠트 딱 되면 찍고 드래그해서 찍고 그리고 반지름 150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음? 자, 이제 선을 좀 정리를 할 건데 여기 있는 라운드를 주고 익스트루드 하느냐 아니면 안 주고 뾰족한 상태에서 익스트루드 하느냐 봐야 되는데 라운드 주고 하도 전혀 상관없겠네요. 그래서 여기 라운드를 주면서 선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반지름 5가 4군데 있죠. 하나, 둘, 셋, 요렇게 4군데고요. 오른쪽에 보면 12짜리가 2군데 있죠. 하나, 2개입니다. 먼저 오른쪽에 12부터 주겠습니다. 코너 TTR 12 엉뚱한 거 하고 하지 마시고 12 자, 왼쪽에는 5예요. TTR 5 그리고 여기도 TTR 5 자, 서피스 모델링의 프로파일은 닫혀 있거나 열려 있거나 상관은 안 하지만 이런 형태는 아니죠.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수직선 2개 있습니까? 얘는 보조선으로 변경을 하십시오.
선을 없애지 말고, 그래서 이 두 개 선택해서 보조선으로 변경, 클릭해서 보조선으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닫혀있는 프로파일 작업이 됐습니다. 익스트루드 할 프로파일 작업이 됐고요. 3차원 밖에 나와서 정면 쪽으로 턴 가면 정면 방향의 원점을 제가 여기다 잡아놨기 때문에 지금 도형이 이렇게 일자로 요 위치에 있는 거라고. 자, 우리는 수직하게 프로파일에 수직하게 두께를 줘야 되는데 익스트루드니까 17보다 조금 더 주거나 아니면 뭐 17만큼 줘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여유있게 한 20 정도 줄게요. 자, 익스트루드 합니다. 익스트루드 얘를 하던 얘를 하던 일단 위쪽 방향으로 저는 20 정도 주겠습니다. 약간 여유있게 20 정도 줬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스케치는 하이드 해놓고요. 자, 그러면 탑 쪽 방향 모양 맞고요. 정면 방향 모양이 다르죠. 자, 정면 방향에 요런 궤적을 어로 모양을 만들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녀석 모양이 요 녀석 궤적이 다른 방향에서는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냐면 레프트에 요래 직선으로 뻗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를 탑 쪽에는 뭐 모양이 얘하고 똑같은 거니까 요 우리가 방금 그린 요하고 똑같은 거니까 뭐 보여줄 게 없고, 이거 두 개를 조합을 해가지고 조합을 해보면 이 형상이 레프트 쪽에서는 이렇게 일자로 보인다고. 그러면 수직하게 뻗어 있죠. 그러면 이 모양을 만들려면 요런 모양을 만들려면 얘를 그려 가지고 익스트루드 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요 궤적거리로 갑니다. 요 궤적거리로 갑니다. 자, 요 궤적에는 반지름 180 아크가 있고요. 그리고 반지름 150짜리 아크가 있고요. 이 두 선이 탄젠트 연결, 탄젠트 컨티뉴티, 탄젠트 연결로 두 선이 만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작업 좀 해볼까요? 정면 쪽 평면 잡고 포지션 스케치, 리버스 H. 자, 먼저 반지름 180짜리 아크부터 그리겠습니다. 얘부터. 중심점이 여기 있는데 여기가 어느 위치인지 며느리도 모릅니다. 대신에 아크의 양 끝점 위치가 어디 있는지는 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아크 작업할 때 양 끝점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거나 비슷한 곳을 알고 있으면 화살표 모양이 있는 아크가 편해요. 그래서 얘 클릭해서 화살표 모양 있는 클릭해서, 자, 먼저 아크의 한쪽 끝점 요 궤적 한 7 정도 위치에 있네요. 클릭. 그 다음 두 번째 끝점 여기는 V축선상 첫 번째보다 약간 위에 있네요. V축선상 약간 위에 클릭. 그리고 마우스를 움직여서 이런 모양이냐 이런 모양이냐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요런 모양입니다. 어느 정도 모양이 됐으면 클릭 해서 아크 작업을 해놓고 반지름 값을 주기 전에 양 끝점 위치 정보부터 주는 게 좋습니다. 가령 들어서 여기 끝점이
H 축선하고 얼마 떨어져 있다? 7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요 끝점이 V 축선하고 여기 얼마 떨어져 있겠노? 45 떨어져 있습니다. 45. 요 45. 그럼 여기는 위치 정보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초록색 돼 있지? 고정이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 위치는 일단은 V 축선상에는 있다라는 위치 정보 하나 들어갔는데 정확하게 높이가 얼마인지 나와 있는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반지름 값을 일단 넣어 봅니다. 반지름 값을 넣어 보니까 180 넣겠습니다. 자, 위치 정보 하나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걸 약간 올려 가지고 이렇게 놓을게요. 자, 계속해서 반대편에 있는 반지름 150짜리 아크를 그리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화살표 있는 아크 가지고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같은 점에 찍지 말고요. 일단 요 V 축선상에 한번 찍고 여기가 17이니까 17 지점 근처에서 한번 찍고 그리고 요런 모양이냐 요런 모양인데 요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모양을 대충 잡고 클릭 하시고 그리고 양 끝점에 위치를 주는데 V축하고 45고요. 그리고 H축하고는 17입니다. 그리고 여기 반지름 값이 150이에요. 자, 일단 정보는 좋습니다. 자, 이제 도면의 마지막 조건이 있죠. 탄젠트 컨티뉴티. 즉, 선 찍어서 탄젠시 정보를 줍니다. 탄젠시 정보 줬나? 근데 여기 보면 선이 약간 떨어져 있죠. 요걸 같은 점으로 할까? 같은 점으로 찍는 게 낫나? 요 두 점을 찍어서 일치 정보 한번 줘볼까요? 탄젠트 점이 딱 중앙에 올 것 같은데 V축선상에 애초에 그릴 때 여기 끝점 찍고 그리는 게 더 나을 뻔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탄젠트 정보를 주니까 완전 구속 상태가 됐습니다. 됐죠? 자, 우리가 지금 작도한 거는 익스트루드 면을 만들기 위한 프로파일, 열려있는 프로파일인데 우리 면하고 면을 정리하려면 아구가 딱 맞거나 서로 교차되어 있어야 됩니다. 부족하면 안 돼요. 지금은 아구가 딱 맞게끔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얘를 늘리지는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3차원 밖에 나와서 레프트 방향으로 딱 턴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일자로 이렇게 보이죠? 수직하게 뻗어 있습니다. 익스트루드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익스트루드. 자, 돌출량을 얼마나 할 거냐? 교차되는 정도. 요거는 임의로 여러분들이 하세요. 얼마 두께를 줄 건지. 그리고 미러 익스텐드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시면 요렇게 면이 생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 두 면을 정리를 할 건데 뭔가 삭제돼야 되는 부분이 보이죠? 근데 자, 요 툴바 있는 거 찾아 놓으세요. 면을 정리할 겁니다. 이제 요 툴바 있는 거 있죠? 자, 제가 트림을 이용해서
면을 정리해 볼게요. 트림, 익스트루드 1번, 익스트루드 2번 해서 정리를 하자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될까 이가. 근데 프론트 방향 모양 맞고요, 탑 방향 모양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 모양은 잘못된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면 정리해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향후에 이제 위에 요런 면 만들고 요 바깥쪽에 요런 면 만들어서 완성을 할까 이가. 가면 잘 보세요. 요거를 정면 쪽에서 이래 보면 막 이렇게 치고, 자, 여기 안쪽이 솔리드로 다 채워지려면 나중에 이거 안쪽을 다 솔리드로 채운댔죠. 안쪽을 솔리드로 다 채워 넣으려면 중간에 막이 없어야 돼요. 중간에 이런 막이 없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막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 아주 미세한 구멍을 뚫어서 물을 쭉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다 채워질까 이가. 근데 아래쪽은 채워지나? 안 채워지죠. 그러면 지금 여기 막이 있다라는 거는 얘가 막이라는 이야기지. 그럼 위에 요 모양을 만들었을 때 요 안쪽 요 막 아래쪽은 솔리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막이 없어야 돼요. 여기 막이. 그래서 요 막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트림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트림에 마우스 오른쪽 딜리트 하시고, 가면 트림 되기 전 형상으로 복귀됐죠. 얘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여기 트림은 뭔가 없애주면서 합해주는 기능이란 말입니다. 근데 얘는 없애주긴 하는데 합쳐주는 기능은 없어요. 얘는 조인 기능이 없어요. 얘 가지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자, 스플릿 해가지고 자, 작업합니다. 자, 여기 면을 자를 거예요. 익스트루드 1번 면을 자를 건데, 익스트루드 1번 면을 자를 건데, 커팅 엘리먼트는 톱질할 면, 얘 기준으로 자를 거다. 익스트루드 2번. 그러면 익스트루드 1번에 아래쪽이 남고 위쪽이 없어진다 해놨는데, 아더 사이드를 버튼 누르면 남기고 삭제되는 부분이 바꿀 수가 있는데 위쪽이 없어져야 되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럼 아까 제가 스플리트는 조인 기능이 없다 했죠. 그러면 여기 보면 면이 두 개 있잖아. 스플리트는 이제 역할을 다 했어요. 익스트루드 2번은 역할을 다 했습니다. 얘는 그냥 하이드. 요렇게 돼야 돼요. 요렇게 돼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작업하기 처음에 첫 번째 영상은 다 만들었대. 자, 이제 두 번째 영상은 얘부터 만들 겁니다. 얘부터. 얘 모양을 수입 가지고 만든다 했죠. 수입 가지고 만든다 했는데 어저께 작업은 프로파일이 안내선을 따라가면서 면생성되는 원래 그 휘어진 영상 모델링 리버의 정의하고 똑같은 녀석, 프로파일 작업하고 그리고 가이드 작업해 가지고 이렇게 면을 생성해 주는 수입이었는데, 자, 요 면을 도면에서 보면 자, 정면 쪽에 요 궤적 반지름 150짜리 요 면에 관련된 형상을 보는 겁니다. 요 궤적이었죠. 그죠? 그 다음 이쪽 방향 궤적 라이트 쪽에 얘네요. 반지름 150. 자, 그럼 제가 요렇게 해볼게요. 수입은 가이드가 있고 프로파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이드를 제가 여기를 가이드 커브로 하고 이쪽을 프로파일로 하겠습니다. 자, 수입 작업은 가이드 작업부터 먼저 하죠. 그래서 이게 안내선 궤적입니다. 요거부터 작업하도록 할게요. 프론트 플랜 잡고 포지션 스케치. 그래서 어떤 모양을 보고 회전체는 딱 구분이 됩니다. 아, 이 면은 회전체 속성이구나. 근데 잘 안 되는 게 익스트루드하고 수입이 잘 구분이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 자, 익스트루드는 무조건 한쪽 방향, 최소 한쪽 방향은 직선이 있어야 돼요. 최소 한쪽 방향은 직선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익스트루드는. 그리고 수입은 대체적으로 두 개 다 곡선인 경우가 많고. 그래서 여기가 지금 곡선 궤적, 여기도 곡선 궤적이잖아. 이런 거는 익스트루드가 될 수가 없죠. 자, 얘부터 그립니다. VH 하시고, 자, 반지름 150 원점이 요쪽에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정확하게 어딘지 모릅니다. 근데 양 끝점의 위치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화살표 있는 아크를 선택해서 왼쪽 아래쪽에 있는 점은 제가 여기 한번 찍어 볼 거고요. 오른쪽은 요 위쪽으로 해서 한번 찍고, 볼록하냐 오목하냐 결정해야 되는데 볼록이네요. 적당한 지점에 모양을 만들어 놓고 클릭. 자, 반지름 값은 나중에 넣는 게 좋습니다. 아크의 양 끝점 정보를 주는 게 좋아요. 37 붙어줄까요? 점 H축선 37. 왼쪽에도 점 H축선 17. 자, 혹시 여기 정보를 알 수 있습니까? 이쪽 정보 혹시 알 수 있나? 자, 지금부터 도면을 1분 시간 줄 테니까 이쪽 정보를 알 수 있는지 도면을 보고 찾아보세요. 한 1분 정도 줄게요. 녹화는 잠시 정지하고 하겠습니다. 자, 요 따라서 올라가면 탑 방향에 요 지점하고 같은 위치예요. 즉, 요 거리가 우리가 알고 싶은 거리예요. 그러면 탑 방향에서 요 스케치를 그릴 수만 있다면, 그래서 완전 구속 상태의 도형으로 그릴 수만 있다면 여기 거리는 자동으로 나오는 거 아이가?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작업은 요 거리를 현재는 모르기 때문에 잠시 이 작업은 보류 3차원 밖에 나와서 요 나중에 쓸 겁니다. 탑 방향에 얘부터 먼저 만드셔야 됩니다. 얘부터 먼저 그리셔야 돼요. 다 같이 탑 방향으로 플랜 잡고 포지션 스케치. VH 맞네요. 자, 도면을 잘 보시면 이제 우리가 그려야 될 거, 요거 우리가 그려야 될 거 잘 보면 요 동그라미 반지름 얼마? 10. 혹시 여기 위치 정보 다 있나?
14, 25의 절반 12.5 맞나? 그러면 아래쪽 동그라미도 그릴 수 있다 그죠? 얘 그려지나? 너 반지름 오래 했지? 반지름 5 44 40의 절반 요 동그라미 두 개도 그려진다 그죠? 일단 동그라미 이거 4개부터 그리겠습니다. 요거부터 그릴게요. 자, 원의 반지름 값하고 좌표값 다 알 수 있네. 그렇다면 얘가 편하죠. 원의 서버 툴바의 세 번째 아이콘 Circle Using Coordinate 요거 선택해서 H 성분이 14 V 성분은 25의 절반 12.5 그리고 반지름 값은 10mm입니다. 10 하고 OK 버튼면 초록색 나왔지? 자, 미러 할게요. 대상물 찍고 미러 아이콘 누르고 H 축선 됐나? 자, 이제 왼쪽 상단에 있는 반지름 5짜리 도형 작업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Circle Using Coordinate에서 H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30 V 쪽은 20 반지름은 5입니다. 마이너스 30 25 그리고 바로 미러 할게요. (30 더하기 5를 14 하면 44잖아 맞지? 그래서 미러 합니다. 자, 이제 요거부터 작업할게요. 자, 얘가 반지름 150이에요. 요 아래쪽에도 있고 위쪽에도 있으니까 두 군데. 요거는 TTR로 하면 되겠네요. 코너 이렇게 요런 거는 TTR로 가능하죠. 요거는 안 되지만 TTR 120 120일까? 150 선생님 이거 잘렸는데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위쪽도 할까? T 150 자, 요런 거는 TTR로 가능한데 얘는 TTR이 안 돼요. 요런 거는 요렇게 오목하거나 이런 거는 되는데 이런 건 안 된다고. 요런 거는 TTR로 되는데. 자, 요거는 당연히 여기 탄젠트 반지름 값이긴 한데 TTR 적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반지름 55의 중심점은 H 선상에 있어요. 아까하고 비슷한 모양으로 작업하시면 되네. 아크 작업 중에 제일 마지막 아크 중심점 위치를 정확한 곳을 알거나 비슷한 곳을 알고 있을 때 일단은 중심점이 여기 H 선상에 있네. 그래서 H 선상의 임의의 지점에 찍고 요거 딱 탄젠트 될 때 탄젠트 딱 될 때 찍고 드래그해서 찍고 그리고 반지름 값만 입력하면 됩니다. 55 자, 오른쪽 같은 원리로 TTR인데 반지름 150이네. 요거 얘도 마찬가지로 아크 바깥쪽에서 H 선상 여기도 탄젠트 딱 될 때 찍고 드래그해서 찍고 그리고 반지름 값 입력. 자, 작업 다 됐습니다. 이제 선만 정리하면 돼요. 자, 트림 여러 번 해야 됩니다. 제가 트림은 항상 남아있는 부분을 찍으라고 했죠. 1번 2번 혹시 모르니까 2번
3번, 3번, 4번, 4번, 5번, 5번, 6번. 혹시 모르니까 6번, 7번, 7번, 8번, 8번, 1번 해서 한 바퀴 돌면 트림은 정리가 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요거 그렸으면 어려운 고비는 다 넘긴 겁니다. 자, 일단 저장 한번 하고 세이브. 우리 서피스 모델링 저장하는 폴더에 저장 한번 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쪽 부분 스케치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거리를 저희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자, 3차원 밖에 나와서 제가 딱 요 지점에 점을 하나 생성할 겁니다. 점을 왜 생성하냐면 이 스케치를 조금 효과적으로 초록색 만들기 위해서, 구속시키기 위해서 여기 점을 하나 만드는데, 자 보세요. 와이어프레임 툴바 있습니다. 이 툴바 잘 사용하셔야 돼요. 와이어프레임 툴바 있는데 아까 그 지점에 점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할 방법은 여기 인터섹션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점을 만들 겁니다. 인터섹션. 자, 여기에 있는 것들이 점하고 선을 만들어 주는 기능들이에요. 자, 인터섹션 클릭해서, 자, 인터섹션은 교차죠, 교차. 그래서 두 개 이상의 데이터가 있어야지 교차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 first element, second element 지정하는 창이 있습니다. 자, 먼저 first element에는 제가 여기 스케치를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 second element에는 자, 여기 스케치하고 제가 평면 하나를 찍을 건데 정면 방향의 평면인 ZX 평면을 클릭을 하면 이 ZX 평면의 크기가 이만한 게 아니고 무한대 크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교차하겠죠? OK 버튼을 누르면 요런 창이 뜹니다. 멀티 리설트 매니지먼트 해가지고 이 창이 뜨는데 여기 보면 점 두 개가 요래 생성이 되죠. 그럼 카티아는 뭔가 결과물이 두 개 이상, 멀티라는 건 두 개 이상의 다수를 의미하죠. 두 개 이상의 결과물이 나오면 항상 이 창이 떠요. 멀티 리설트 매니지먼트 해가지고, 자, 그러면 요 두 가지 결과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두 가지 결과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여기 밑에 보면 do you want to 해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거냐를 결정하는 옵션이 3개가 있습니다. 자, 일단 맨 마지막 걸 클릭하면 전부 다 인정하겠다라는 이야기고, 요 위에 두 개 거는, 위에 두 개는 only one, 하나만 남기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만 남기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만 남기겠냐 한 게 뒤에 겁니다. 그러니까 near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한 개만 남기겠다. 두 번째 거는 extract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한 개만 남기겠다. 이런 뜻인데, 여기 두 번째 중에 near 기능보다 extract 기능이 조금 더 유용하기 때문에 두 개 중에 하나만 좀 남기는 걸로 해볼까? 요 두 번째 거 클릭. extract 기능을 이용해서 한 개만 남기겠다. 체크했나?
그리고 OK 하면 extract라는 창이 떠요. extract definition에가 창이 뜹니까? 네. 자, 여기서 둘 중에서 두 개 결과 중에서 내가 남길 거를 그냥 찍으면 돼요. 나는 왼쪽 부분을 남기겠다. 그럼 요거 왼쪽에 점 클릭 하고 OK 하면 얘는 남겨지고 요쪽은 없어졌죠. 자, 요렇게 해가지고 점을 생성해도 되고, 자, 이번에는 제가 다른 방법으로 여기에 다른 방법으로 점을 생성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자, 포인트 중에 서버 툴바를 빼내시면 포인트 해가지고 툴바 나타나죠. 자, 여기 툴바 중에서 제가 이번에 사용할 거는 익스트리멈이라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 지점, 제일 가까운 지점을 찾아주는 기능입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여기 익스트리멈 선택을 하고 요거는 점을 생성해 주는 기능이에요. 자, 먼저 스케치를 클릭합니다. 요 스케치 중에서 좌표계 보세요. 여기가 0,0이죠. 여기에 플러스 X 방향입니다. 플러스 콤파스 기준으로 보면 여기가 플러스 X 방향이에요. 이 플러스 X 방향으로 제일 먼 지점이 내가 찾고자 하는 지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방향에 여기 좌표계가 플러스 방향입니다. 여기 방향에 마우스 오른쪽에서 X축 하면 맥시멈 지점 찾아줍니까? 자, 여기서 만약에 민 하면 어디 찾아지겠노? 이쪽 지점이 찾아지겠죠. 자, 그럼 하나만 더. 방향을 만약에 Y축 해가지고 맥시멈 지점 하면 어디 점이 찾아지겠노? 대충 여기가 Y축 방향이니까 이쪽 지점이 찾아지겠다. 그죠? 그죠? 그래서 요 기능을 이용해서 점을 한번 찾았습니다. 제가 점 찾는 거 두 개를 이용해서 여기 점을 찾았습니다. 요런 거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 자, 이제 이쪽. 자, 혹시 솔리드 모델링하고 서피스 모델링의 이 큰 차이점인데 여기 태어난 순서이가 맞나? 여기 태어난 순서입니까? 솔리드 모델링 한번 보자. 여기 잠시만 요거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 요거 좀 볼까요? 자, 요거 우리가 솔리드 모델링으로 만든 겁니다. 파트 바디에 저장이 되어 있고요. 자, 태어난 순서대로 이렇게 딱 저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 밑줄의 의미가 현재라고 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지금 현재가 2022년도니까 여기가 2022년도의 모양을 보고 있는 거라고. 그럼 만약에 내가 1년, 2년, 3년 뒤, 4년 뒤로 한번 가볼까? 4년 뒤에 define in object 하면 밑줄이 쉘 쪽으로 간단 말입니다. 좀 더 올려볼까? 이쪽으로 갔어요. 그러면 지금 2022, 21, 20, 19, 18, 17, 16, 15년도에 왔다고. 2015년도에. 2015년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6년부터는 안 태어난 거지.
현재 2015년도에 있는 거니까 10년 정도부터는 안 보입니다. 안 태어난 거라고. 그래서 안 보이는 거지.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 파트바디라는 폴더는 태어난 연도가 있단 말입니다. 태어난 연도가. 그래서 밑줄을 옮기면 현재 시점이 바뀌기 때문에 그 시점 이후로는 안 태어나게끔 모양이 보인다고요. 근데 GSD 공간에서 지오메타리컬 세트에서 데이터를 생성하면 여기 밑줄이 있나 없나? 밑줄 없죠? 얘는 태어난 시점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태어난 연도가 없다고.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솔리드 모델링에서 얘를 수정해야 돼. 그러면 얘를 더블 클릭하면 얘가 태어난 연도로 가잖아. 그러면 이 녀석이 태어나기 전 아이가. 그러면 태어나기 전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겠나 없겠나? 이용을 못해요. 근데 서피스 모델링은 태어난 시점이 없다고.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점은 여기 있잖아. 근데 스케치 3을 우리가 수정하러 갈 거라. 그럼 솔리드 모델링에서는 이 데이터가 태어나기 전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오메타리컬에서 생성한 데이터는 그런 게 없어요. 자, 무슨 말이냐? 스케치 3번 더블 클릭해봐라. 여기 점이 있나 없나? 점 있죠? 네. 시점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생성하더라도 앞쪽에 생성한 점을 또는 그 뒤쪽에 생성한 점을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태어난 연도가 없기 때문에. 자, 이제 한다. 이거 들어왔지? 네. 제가 보조선 모드로, 그래서 지오메타리컬 세트 쪽에 데이터를 생성해 놓으면 시점이 없기 때문에, 태어난 연도가 없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보조선 모드로 해 놓으시고 라인을 이용해서 여기 끝점에서 이렇게 수직하게 선을 하나 내리겠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 수직하게 선을 하나 내리겠습니다. 내렸음? 왜 선을 내렸냐면 여기 점하고 선하고 일치 정보를 주려고. 근데 만약에 여기 점을 일치 정보 주면 안 되죠. 자, 선 컨트롤 키, 여기 점 일치, 그리고 여기 점 선 일치. 잠시 취업 때문에 전화 한 통만 받고 갈게요. 봅시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정보가, 이제 여기 양 끝점은 다 잡혔습니다. 한 반지름 값만 주면 되죠. 150. 반지름 값만 주면 완전 구속이 됐습니다. 일단. 자, 그리고 조금 면을 제가 이렇게 생성하겠습니다. 어떻게 생성할 거냐면 요 윗면을 약간 여유있게 생성을 할 거예요. 여유있게. 그래서 가이드도 조금 느리고 프로파일도 조금 느려서 만들 겁니다. 자, 그래서 자, 트림 선택해서 트림, 선을 연장할 때 트림 선택해서 여기 선을 찍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약간 더 생성하겠습니다. 빼는 거는 여러분들 취향대로 빼시고, 반대쪽도 트림 기능 가지고 찍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조금 더 빼겠습니다. 요 원래 형상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이 궤적대로 늘린 겁니다.
트림 가지고 누르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됐습니까? 얘가 요 위쪽 면을 생성하는 수입면의 가이드 커브입니다. 3차원 밖에 나오시고, 자, 수입 작업할 때 세 단계로 작업합니다. 일단 1 가이드 커버 작업하고, 두 번째 가이드 커버 선상에 노멀한 평면 만들죠. 작업하러 갑니다. 플랫 만들어야 돼요. 가이드 커버 선상에 노멀 투 커버 타입으로. 자, 커버는 가이드 찍고요. 하고 점은 정면 쪽에 했을 때 여기에 생성해도 됩니다. 여기에 생성해도 되는데 제가 어디에 좀 생성할 거냐면 여기 원에 딱 정확하게 4분점 지점에 생성하면 정확하게 이렇게 수직한 면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노멀 투 커버라는 것은 요 지점의 접선에 대해서 수직한 평면이라고. 접선에 대해서 수직 방향이 노멀 방향이에요. 그러면 원의 4분점에서 접선은 수평 아이가? 그러면 노멀은 딱 수직한 평면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자, 여기 원에 4분점을 좀 찾아가지고 이 4분점의 평면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우스 오른쪽 봅시다. 크리에이트 포인트로 가볼까? 이쪽에서는 제가 원하는 지점을 4분점을 찾기가 좀 곤란하네. 캔슬. 그리고 잠시 캔슬 좀 할게요. 하고 4분점을 먼저 찾아 놓겠습니다. 자, 포인트. 잠시만요. 솔리드 모델링이고. GSD. 아까 제가 솔리드 모델링 맞네. 여기 얘 가지고 찾을까 그냥? 익스트리먼 가지고 4분점 찾을까? 익스트리먼. 자, 대상물은 여기 원 찍고요. 방향은 Z 방향. 맥시멈 지점. 자, 혹시 점이 여기 선의 완전하게 끝에 있으면 4분점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저처럼 여기 끝점의 앞쪽에 점이 생성되면 얘는 4분점이에요. 혹시 끝점에 생성된 사람은 일단 OK 버튼 누르고, 선의 끝점에 생성된 사람은 OK 버튼 누르고 여기 스케치를 더블 클릭해서 더 빼세요. 더 빼면 아마 끝점이 아닌 선의 중간에 아마 점이 생성될 겁니다. 여기가 4분점 맞아요. 자, 제가 왜 점을 옮기냐면 여러분들 스케치 작업하기 편하라고 제가 옮깁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네. 자, 이제 플랜 만듭니다. 플랜 노멀 투 커버 타입. 커버는 선 찍고 여기 점 찍고 하면 정확하게 4분점에 노멀 평면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수입의 세 단계 가이드 작업하고 가이드 커버 선상에 노멀한 평면 만들고, 그리고 세 번째 노멀한 평면을 스케치 평면으로 하고 레프트 방향으로 프로파일 스케치하러 갑니다. 스케치 클릭. 자, 그러면 지금 레프트 방향으로 온 거라고. 원래 레프트 방향의 원점을 여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원점을 여기로 옮길 겁니다. 여기로. 이번 스케치에서만. 자, 이쪽으로 옮길 건데 여기에 점이 있죠? 점 있지? 원점 여기로 옮긴대.
자, 이번에는 원점을 옮길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투영점 방법으로 옮길게요. 이제 점이 있으니까 투영점 방법으로 원점을 옮길 겁니다. 점을 클릭하면 원점 옮겨졌죠. 그리고 2차원 좌표계 맞고요. 오케이. 자, 우리는 프로파일 작업하러 왔습니다. 프로파일. 얘 반지름 150짜리, 얘가 프로파일이죠. 자, 중심점은 V축선상에 있습니다. 자, 아크 작업할게요. 중심점을 알고 있는 거니까 제일 마지막 아크 선택해서 V축선상 임의의 지점에 클릭하고 0,0을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쭉 옮겼을 때 이렇게 0,0의 일치 마크가 딱 떴을 때, 요렇게 했을 때 일치 마크가 떴을 때 찍고 드래그해서 찍고 반지름 값만 넣으면 됩니다. 150. 바로 갈게. 자, 여기 폭이 너무 기네요. 그래서 폭은 여기 있는 서피스 폭 비슷하게 이렇게 조금 줄여줬습니다. 여기까지 되신 분은 이제 프로파일 작업 다 끝났습니다. 3차원 밖으로 나와서 자, 이제 수입 작업 한번 하시면 돼요. 자, 수입 서피스 툴바 세 번째 아이콘 클릭. 자, 저희들이 프로파일 작업을 직접 했습니다. 프로파일 작업을 직접 작도를 했습니다. 했을 때 무조건 프로파일 타입은 익스플리시트가 돼야 되고요. 서버 타입은 with reference space로 할 겁니다. 요걸 제가 수입 1번이라고 해요. 프로파일하고 가이드만 지정해 주면 됩니다. 리브하고 똑같아요. 프로파일은 얘, 가이드는 얘. 얘가 오케이 하시면 요런 면이 생성이 됩니다. 생성이 되나? 자, 이 면을 생성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가이드 하이드, 프로파일 하이드, 플랜 하이드 해놨습니다. 했나? 네. 자, 그리고 자, 이제 기능 하나를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좀 찾아야 되겠네요. 자, 봅시다. 자, 이게 이제 마지막 곱인데, 자, 좀 없애고 설명할게요. 자, 보세요. 지금 완성된 형상을 보시면 요 궤적을 우리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요 궤적을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이 궤적이 완전하게 우리가 물체를 위에서 봤을 때 이해 맞습니까? 맞죠? 이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방금 그린 거 있죠? 예. 바닥에서 그린 거 있죠? 얘가 실제로는 이 면에 있는 거 아이가? 자, 얘를 보세요. 요 면상에서, 이 면상에서 요런 곡선을 그리는 거는 너무 힘든 거 아이가? 그래서 우리가 이 면 위에서 이 모양을 그리기가 힘드니까
평면에서 그린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얘를 넣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이제 얘를 만들러 갑니다. 어떻게? 평면에서 요 모양 궤적은 그렸죠? 이 궤적을 요 면소속으로, 이 면소속으로 바꿀 겁니다. 그러면 요 형상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와이어 프레임에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나? 아니 프로젝션 기능을 이용해서 제가 요 면상에 요 선을 이 면상으로 옮길게요. 요 면 위로. 자, 그럼 요걸 좀 잠시 설명을 좀 듣고 할게요. 자, 투영이라는 뜻입니다. 프로젝션 기능이 투영이라는 뜻인데, 이 투영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노멀 방법으로 투영을 하거나 얼롱어 디렉션 방법으로 투영하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결과는 달라요. 물론 결과가 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대부분은 결과가 다릅니다. 자, 일반적으로 별 언급이 없으면 일단 얼롱어 디렉션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노멀하고 얼롱어 디렉션의 차이점이 뭐냐면 자, 여기 보라색의 도형이 있습니다. 얘를 원으로 생각해도 되고 그냥 선으로 생각해도 돼요. 근데 동그라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 얘를 노멀 타입으로 투영을 할 겁니다. 어떻게? 요 공면상에 요 궤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노멀 방법으로 하면 요렇게 돼요. 자, 노멀이 90도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얘가 그냥 90도 방향으로 올라간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90도 방향으로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 면에 투영될 때 자, 노멀 뜻이 뭐랬습니까? 어느 지점에 접선을 기준으로 수직한 방향이 노멀인 방향이라 했죠. 가면 얘가 요렇게 가면 이 접선에 수직하면 요렇게 돼야 돼. 여기 있어야지 요렇게 투영이 돼. 만약에 잘 보세요. 얘가 요쪽으로 간다 이러면 요 지점의 접선에 대해서 수직하려면 선의 길이가 여기까지 와야 되거든. 그러면 얘가 지금 노멀 방향을 찾아가려니까 이래 오는 거라. 요 점에 대해서 접선에 대해서 수직 방향. 그래 가지고 수직 방향을 노멀 방향을 찾다 보니까 요 공면상에는 요렇게 이제 투영이 된다고. 실제 크기보다 지금 조금 작게 투영이 됩니다. 노멀 방향을 찾아가야 돼, 그냥. 그런 개념이고, 얼롱어 디렉션 개념은, 자, Z 방향으로 투영해, 라면 그냥 Z 방향으로 쑥 투영해버려요, 그냥. Z 방향으로. 자, 그러면, 여기 폭하고, 여기 폭은 같다, 다르다? 폭이 같겠죠? 예. 그래서, 일단, 별 언급이 없으면 얼롱어 디렉션 방법으로 해주는 게 맞습니다. 자, 제가 이제 투영을 해볼 거예요. 인터섹션, 프로젝션 클릭해서 투영 방법은 얼롱어 디렉션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프로젝티드는 과거 분사 피동사로 되어 있으니까 뭘 투영할 거냐, 투영할 대상, 예, 스케치 얘를 투영할 거다. 서포트는 평면, 곡면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어디에 투영할 거냐? 여기 면에 투영할 거다.
디렉션 어느 방향으로? 위쪽으로, Z 방향으로. 했나? 요 지정 다 했나? 프리뷰 한번 해보세요. 그럼 요렇게 면 위에 있는 데이터로 바뀝니까? 그럼 아까 폭이 같댔죠? 그래서 프론트 방향으로 딱 해보면 여기 폭이 같다고. 자, 요렇게 투영을 이용해 가지고 평면에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곡면에 있는 데이터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정말 역할을 다 끝냈어요. 여기 평면에 있는 요 스케치는 하이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얘죠. 요 색깔을 좀 편하게 제가 색깔을 주고 두께도 좀 주겠습니다. 여기까지 됐나? 자, 이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요 초록색 안에 있는 면아이가 여기 정확한 면이 요 면만 원할까 아이가? 가면 요 초록색 바깥쪽에 있는 면은 좀 없애버릴 겁니다. 사용할 기능은 아까 우리 사용해 봤는데 스플릿 클릭해서 엘리먼트 투 컷은 자르면 얘를 자를 건데 커팅 엘리먼트는 톱질 선 other side. 우리는 안쪽이 남아야죠. 여기까지 됐나?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두 번째 면까지 다 작업했고 이제 세 번째 면만 작업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면 아까 제가 모델링 하기 전에 이 세 번째 면은 수입 2번을 사용한다고 했죠. 수입 2번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자, 가면 그냥 보기만 보세요. 수입 2번을 다시 보여주려고. 수입 2번이 얘예요. 익스플리시트 타입의 서버 타입은 with to guide. 보통 일반적으로 수입은 한 개의 가이드, 프로파일이 한 개의 가이드를 따라가는 게 원래 수입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두 개의 가이드를 따라간다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캔슬. 자, 위에 있는 우리 저 투영선 만든 거 있지? 투영선 만든 거. 얘가 한 개의 가이드. 자, 나머지 또 하나의 가이드가 여기 아래쪽에 있는 요 궤적이에요. 그래서 요 궤적을 선으로 좀 추출할 겁니다. 요것만 잠시 좀 하고요. 바운더리 좀 찾아볼까? 자, 요거 잠시, 요거 생성하고 잠시 안내 말씀 좀 듣고 갈 겁니다. 바운더리 광고가 아니고요. 선택해서 서피스 엣지 선택하라고 되어 있죠. 여기 위에 엣지 아무거나 클릭하면 점 연결 상태이기 때문에 한 바퀴 뺑 돌아서 선이 만들어질 거라고. 여기 바운더리를 두 번째 가이드로 하겠습니다. 색깔 좀 줄까? 자, 이제 가이드 두 개 만들었고 프로파일만 작업하면 여기 면은 바로 간단하게 채워질 것 같네요. 자, 잠시 안내 말씀 좀. 자, 지금 시간이 지금 급해서 자, 저 따라 합니다. 수입 가이드 두 개는 있다 이가 그자 만들었죠. 근데 프로파일이 지금 작도를 안 할 거라. 프로파일을 작도를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프로파일을 무조건 작업해야 되죠. 작업 안 하는 거는 이쪽 계열이잖아. 근데 프로파일이 뭡니까? 원이가 선이가? 에잉. 반지름 40짜리 얘가 프로파일이에요. 여기도 40이잖아. 그러니까 원이라고. 그럼 서클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파일 작업 안 해도 돼요. 오케이?
그리고 서클로 가서 서버 툴바는 to guide and radius로 가세요. to guide and radius. 자, 프로파일은 서클 타입, 서버 타입은 두 개의 가이드를 따라가야 되고 반지름 값을 좀 입력해 줘야 돼요. 했나? 자, 가이드 1, 2번은 제가 위쪽 걸 찍고 가이드 아래쪽 걸 찍고 반지름은 프로파일 반지름은 40 했나? 그리고 프리뷰 하면 자, 요렇게 생겨요. 근데 가이드를 위를 먼저 찍고 얘를 아래쪽으로 두 번째 찍었습니다. 근데 순서가 바뀌면 면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자세한 거는 내일 이야기하고 일단 위에 걸 먼저 찍고 아래쪽 걸 먼저 찍었죠. 그리고 지금 결과물이 두 개가 나와요. 여기 보면 요렇게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고 요렇게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는 2번 결과물이 돼야 돼. 여기 2자 있나? 요 클릭 하면 볼록하게 튀어나온 형상으로 나옵니다. 오케이. 만들어졌죠? 네. 자, 이제 조인. 하나, 둘, 셋. 오케이. 하면 끝났습니다. 면생성 다 됐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잠시 시간 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